내가 원하는 계열과 전공이 이제 목표가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가기 위한 내 목표 교과 수준, 내신 수준을 학기마다 측정해서 내가 예상한 최상위 내신부터 부족한 내신까지 단계를 두고 우리는 냉철하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교과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계열과 전공에 맞춰서 아까 말한 그 순서대로 우리가 고민해 나가면서 그 수준을 어디까지 만들어 갔는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낮은 데부터 최상까지. 요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목표로 한 교과와 목표로 했던 비교과 수준이 어느 정도로 밸런스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 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전형, 논술 및 특기 기타 전형 요거를 나한테 유리한 전략으로 짜서 준비해 나가야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최종 합격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과 요거 A, 액티비티, 학교생활 기록부 활동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CES, CES예요, CES. 요게 뭐냐면 컨슈머,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 쇼, 요거의 앞자예요. 그래서 2023년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가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디지털 헬스 분야, 그 다음에 뭐 로봇 공학 분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 뭐 모바일 앱, 이런 각각 한 28개 정도의 분야에서 이제 혁신, 그런 개발 발명품들을 수상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국내 기업도 정말 수상 많이 했더라고요. 총 한 400여 개 정도의 수상 기업 중에서 국내 기업도 134개사가 수상을 했어요. 굉장히 많죠. 이게 국제적인 행사인데 국내 기업이 134개가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 134개 중에서도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 창업기업.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또 눈에 띄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그 제품들을 모두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 경영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공학 분야의 친구들이거나 바이오 헬스 분야의 친구들이거나 대학에 가서도 내가 진짜 그 개발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실제로 지금 각 대학에서는요, 창업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경영 전공하는 친구들이야 당연히 이런 거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거고, 내가 지금 어느 전공 분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요것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아마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와, 진짜 이거 되게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 하실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마네킹 머리에 요 쓰고 있잖아요. 그쵸? 요게 요 기기가 실제로 이제 머리에 쓰면요.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면서 내 두상 크기에 이렇게 딱 맞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크기 조절 가능한 그런 기기인데, 이 디바이스가 뭐냐면 아이싱크 웨이브라고 해서 아이메디신 이 기업에서 개발한 건데요. 전극이 달린 헬멧이에요. 그래서 요거 쓰면 뇌전도 스캐너로 나의 뇌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기 쓰고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 읽어야 되겠죠? 그거 내가 이렇게 쭉 읽으면 나의 뇌파를 읽어가지고 알츠하이머
전조 증상인 경도성 인지 장애를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연구 분야를 생각해 보면 이게 디지털 헬스, 바이오 헬스케어잖아요. 그쵸? 바이오 헬스케어. 요 산업 분야거든요. 요 아이메디신이란 기업이요, 우리나라 기업인 거예요. K벤처. 우리나라 기업. 갑자기 막 이렇게 대단하죠. 그쵸? 근데 원래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자체가 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된 전공이잖아요. 그쵸? 융합되어 있는 전공 분야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전공 분야로 좀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전체적인 분야를 좀 고르게 다루면서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이제 드러내 주어야 하는 거죠. 또 요 분야에 맞춰서 우리 과목 선택도 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이제 발명 사례를 바이오 헬스 케어나 디지털 헬스 분야 쪽으로 나아가려는 친구들만 활용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이 의료 분야의 친구들이 나는 의예로 가고자 한다. 근데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완치까지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미리 알아서 예방 차원을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기조차도 이 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실제 알츠하이머를 이제 경험한 그 사람들의 뇌파를 빅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그 뇌파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분석 내용들,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적용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키워드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요런 이제 발전 사례를 우리가 딱 받아들었다. 그럼 우리 가장 먼저 뭐 할 수 있어요?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 3년간 활동 몇 개 해야 되나, 이거 우리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진로 활동란에다가 여기다가 그 주제 소개,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다, 요거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나는 진로 활동을 지금 3개 소재를 쓸 수 있는데 단순 조사 소개하는 거는 다소 좀 아쉽다, 여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활동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요, 자율활동 같은 데다가요 학급 신문 운영 혹은 학급 게시판 운영, 요런 활동하면서 요 주제 중에 하나로 이 주제를 활용도 가능한 거예요. 요렇게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으로. 그러면 요 주제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는 여기 또 하나가 한 칸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조금 더 심화된 활동들로 더 채워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학생들은 이제 뇌파 자체를 측정하는 건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상황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라든가 이런 과목에서 파동 자체를 다루는 그런 키워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 중점학교라든가 실험을 내가 이 대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는, 대학 그 실험실 빌려가지고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같은 거 운영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뇌의 온도 측정, 요런 거 실제로 활동해 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주제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뇌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동의 특징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함께 활동으로 연결했던 친구들도 있다. 요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그 활동에 대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로 볼 주제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키워드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예요. 유스캔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유스캔은 변기잖아요, 변기. 변기 앞에다가 여기 이렇게 센서를 달아놓는 거예요. 변기 앞에 센서 달아놓고 요 센서 있죠, 요 센서? 요 센서 안에는 요게 들어있어요. 요게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소변 분석기입니다. 90일간 나의 소변을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건강 상태를 검사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통보해 주는 거예요. 소변에 뭐 당뇨라든가 이런 거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괜찮죠.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꺼낸 그런 좋은 사례가 된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앱이라는 것도 스마트폰 앱 자체로도 받아볼 수 있고, 아까 우리 이 뇌파 내가 운동하고 뭐 할 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여기다가 웨어러블 키워드를 접목시키면 웨어러블 뭐 시계나 밴드 등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활동도 또 더 할 수 있고 더 쉽게 받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품은요, 스푼테크예요. 스푼테크.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보면 이름이 테이스터 부스터스예요. 사람이 입에 넣는 숟가락의 움푹한 부분. 숟가락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 부분에 전자 부품을 부착을 해가지고 혀 자극을 통해서 사람이 느끼는 맛을 극대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쓰다, 짜다, 달다, 그 다음에 막 풍미가 있는 이런 그 입맛들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해결될 수 있죠? 저염식도 사실은 소금간 하나도 안 했는데 짜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달한 디저트는 더 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실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염도와 당도보다도 훨씬 더 짜고 달게 느낄 수 있으니 실제로 먹는 음식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거 기계 분야도 전자 부품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음식의 그 염도, 당도 분석해서 건강한 음식을 고려하는 거는 식품 영양이잖아요. 식품 영양. 거기에다가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고 싶어. 근데 나는 위산이 좀 많아지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쵸? 당뇨 있으신 분들인데 막 너무 단 게 먹고 싶고 이런 거 음식으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 이런 것도 우리가 훨씬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그러면 이 스푼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심리적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활동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기존에 다른 활동, 생활 속의 활동 가지고도 여러 전공들로 이제 펼쳐가지고 우리 마인드맵을 해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제 3학년 되거나 하면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속한 동아리 내에 전공이 다 다른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 단맛에 대한 요 키워드로 또 여러 전공 분야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그 활동을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친구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먹는 군것질 종류 설문조사합니다. 설문조사. 앙케이트를 하거나 설문조사해요. 그리고 종류와 빈도. 그 다음에 언제 먹는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게 단맛이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 심리 전공하는 친구는 이 단맛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요렇게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식품 영양 쪽 친구는 영양적인 측면에서 또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전공인 친구들은 또 교육 분야에서 확실히 이게
학업을 해낼 때 우리가 집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혹은 건강 섭취 교육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요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시각에서 우리가 한 활동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전공이 다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은 융합적 활동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융합 활동으로. 그래서 뭐 기계 동아리랑 그다음 심리 동아리가 연합해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가 볼까요? 다음 제품은 이거예요. 모델 C2. 요거는 목적지만 설정을 하면요. 스스로 찾아가는 완전 자율주행 휠체어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 타고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나를 거기다 데려다 주는데 앞뒤 좌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장애물 나타나면 알아서 피해서 운행해요. 그리고 주행 상황에 따라서 가거나 정지하거나 하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해줍니다. 완전 자율주행차잖아요, 이거. 그쵸? 그러면 역시나 이거 가벼운 소재. 그러나 안전해야 되겠죠? 근데 인체공학. 그 다음에 모빌리티. 공학. 그쵸? 그 다음에 기계. 공학.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전자전공. 왜냐하면 센서가 장애물을 피해야 되잖아요. 이런 전공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소재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더 견고하게, 더 가볍게,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우리가 이제 다음 나의 진로 비전으로 삼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이제 봤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우리 활동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공학자가 되겠다. 이런 진로 철학을 이제 세우고 요거에 관련된 활동을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인데 청각 장애인의 운전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각 장애인들은 어떤 외부의 소음이라든가 뭐 클락son 소리라든가 이런 거 듣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활동한 친구가 있냐면 소리를 진동으로 변경하는 요걸 만드는 거예요. 핸들. 실제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직접 하고 보드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구현한 친구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요런 활동은 상황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팀을 꾸려가지고 진로 활동 내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제품은 뭔가 알록달록 되게 예쁘죠? 이게 실제 자동차예요. BMW iVision D라는 제품인데요.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서 이게 32가지 색상에 240개 섹션으로 다양한 외관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소유자가 내가 원하는 색상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처음 아이디어 나왔을 때는 흑백 정도만 가능하다가 이제는 32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컬러풀하게 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요. 바퀴 휠도 색깔 달라져요. 여기 그렇죠? 240개 섹션이라고 하니까 여기 안에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섹션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섹션 하나하나를 색깔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흑백으로 됐을 때도 그 해 상 탔는데 요렇게 컬러풀하게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과 자동차 사이에 유대감을 높이는 디지털 감성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이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또 다 접목되는 거예요? 자동차, 자동차 공학, 그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잉크, 색을 구현해야 하니까. 거기에다가 역시나 우리 디지털 감성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심리, 거기다가 뭐 디자인 이런 분야 다 접목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아이디어로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햅츠X 글로브입니다. G1. 요거는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어요. 우리 일단 요거 많이 봤죠? 요거 곡을 끼면 나를 메타버스 세상으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나를 메타버스 세상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그 시각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갑 끼면 압력, 그다음에 전기 자극,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자극원을 활용해 가지고요. 120가지 이상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 끼고 장갑 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앞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내가 이렇게 쓰다듬으면 보드랍고 그 따뜻한 강아지의 그 촉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극원들을 활용해가지고 VR, AR, MR을 제공해서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장치다. 그래서 메타버스와의 결합으로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죠. 요런 거 이제 딱 보고 나면은 이제 뭐 게임하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와, 요거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좋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다음 단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제품 자체를 이제 소개를 해요. 이런 발명이 지금 되고 있다. 소개할 수 있죠.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의 나의 진로 비전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컴퓨터, 컴공, 요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신소재. 신소재는 이런 섬유 신소재. 좀 더 스킨으로 밀착할 수 있는, 좀 더 가벼운, 안 낀 것 같은 요런 느낌의 섬유 소재.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런 뭔가 기기들이 같이 이렇게 자극 뭐 분야거나 뭔가 전기전자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요런 분야로 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섬유 소재 자체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이제 없으면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이 훨씬 더 사라지게 되겠죠. 요런 거. 그다음에 신소재 분야에서도 디스플레이 분야. 요 안경. 여기는 지금 되게 투박하고 크지만 우리 진짜 이런 정말 안경 같은 가볍고 얇고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고글 분야에서, 메타버스 고글 분야에서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이 요거. 멀미, 진짜 그게 용어예요. 멀미 현상. 요거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요런 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볍게, 그다음에 얇게, 그 다음에 이런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더 오래 지속되게, 이런 거 이제 구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활 속에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하고, 제가 아까 게임 전공하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가라든가 즐거움을 위해서 즐길 수도 있지만, 의예 전공에서 실습 있잖아요. 해부 실험. 이거를 실제 해부 실험을 요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험할 때 그 촉감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이런 실습 같은 것들을
충분히 현실감 있게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다시 연습 가능하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소개하고 나서 그런데 아직까지 요런 한계가 있다. 그 한계 부분을 내가 대학에 가서 개발하고자 한다. 제가 오늘 이 세스 키워드를 가져온 이유도 거기 있어요. 아직까지 진로를 이제 찾지 못한 친구들은 제가 실제로 이제 멘토링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와, 거기 그런 그 전공 분야가 그렇게 매력 있는 거였어요?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 원래 이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 학생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전공 분야가 지금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죠. 제가 면접 특강할 때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면접 들어가 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 전공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야심차게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다 벌써 10년 전에 그 연구 끝났는데? 그럼 우리 전공 와서 지금 연구할 거 없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실제로 그 답변을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핸드폰 디스플레이를 연구할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정말 선명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저는 반을 접는 디스플레이 핸드폰을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오늘 면접장에서. 그럼 면접관 분들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쟤 뭐야? 쟤 어느 시대에 살다 오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전공 분야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그 전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라면 지금 현재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고 계속해서 뭘 더 여기서 어떤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요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요겁니다. 아이온 3? 요거는 가상현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현실에서 냄새 맡을 수 있는 기기예요. 요거를 요렇게 귀 뒤로 요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 딱 끼면은 카트리지 형식으로 냄새를 배합해가지고 메타버스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잉크 카트리지면은 뭐 노란 색깔이랑 빨간색 섞어가지고 주황색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냄새를 배합을 해요. 카트리지 형식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숲에 와 있다. 그러면은 그 숲의 향을 느낄 수 있게, 그 흙냄새랑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전쟁 게임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막 화양 냄새,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 언제 조심해야 돼요? 밤에 음식 냄새, 밤에 라면 냄새, 이런 거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먹방 같은 거 볼 때. 예전에는 네,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청각이 많이 왔잖아요. 청각 막 이렇게 훅 하는 이런 소리, 꿀꺽 하는 그런 소리에는 우리가 이제 민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요거 착용하면 냄새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요 주의사항.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요거 지속 가능 푸드. 요것도 이제 SK가 함께한 그런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유제품의 수요는 멈추진 않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도 가축 부양에 많이 사용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의 유제품을 얻어내려면 가축으로 인한 탄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환경을 위해서 감축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실제로 또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유 알러지나 뭐 내당불내증이나,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이나, 그다음에 뭐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유 안 드시잖아요. 못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대체품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빙수라든가 대체 유크림, 치즈, 요게 지금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콩, 쌀, 귀리, 현미 이런 곡물부터 코코넛, 호두, 아몬드 이런 데서 이제 식물성
으로 뽑는 건데 기존의 이런 식물성 유제품들은 어 동물성 유제품에 비해서 뭔가 이제 그 감칠맛이 덜하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어 곡물이나 견과류에서 지방이나 단백질을 이제 추출을 해서 만들었지만 어 그 식감적인 그 맛의 부분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요것이 실제로 인기 되게 많았다고 하네요, 그 부스에서. 다양한 그 기계들의 기기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부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아 가지고 예시로 가져간 것들이 이게 다 인제 다 품절됐대요. 사람들 많이 몰려 가지고. 그만큼 인기 좋았다고 합니다. 음. 이것처럼 저도 정말 인제 아이디어 소스를 여러 군데서 얻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제 우리 학생이 '나는 어떤 진로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야랑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막 인제 마인드맵을 치고 '아직 없다. 진로가 없다. 관심 분야가 없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아 이거 되게 멋있다. 여기 되게 재밌겠다. 아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분야들을 계속해서 접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그 계열, 그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특히나 저학년 친구들은 또 학기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우리 대입 이해하기 특강에서도 좀 강조를 해 뒀지만 우리가 사실 그 2 학년 때 그 이수하는 과목을 고르는 게 1 학년 1 학기 끝나고 나면 바로 그 2 학기 9 월에 내가 2 학년 때 들을 과목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강에서도 우리 이제 예비 고1인 학생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1 학년 1 학기 안에 적어도 내가 아주 구체적인 전공까지는 아니어도 그 전공에 속해 있는 계열 정도는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는 드리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계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더 구체적인 전공과 진로를 선택해 나가면 더 좋겠지만 사실 진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가 내 진로에 대한 매력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기마다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점검하라는 얘기는 계속 새로운 걸 찾아서 바꿔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계열이나 전공 분야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깊게 탐색하면서 '아 진짜 이 전공 분야에 내가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걸 길러낼 수 있는가? 여기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건 뭐지? 앞으로의 그런 개발 과제는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우리가 훨씬 더 매력적인 내 목표 수준과 비교과 활동 수준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계열과 전공이 이제 목표가 정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가기 위한 내 목표 교과 수준, 내신 수준을 학기마다 측정해서 내가 예상한 최상위 내신부터 부족한 내신까지 단계를 두고 우리는 냉철하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교과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계열과 전공에 맞춰서 아까 말한 그 순서대로 우리가 고민해 나가면서 그 수준을 어디까지 만들어 갔는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낮은 데부터 최상까지. 요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목표로 한 교과와 목표로 했던 비교과 수준이 어느 정도로 밸런스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 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전형, 논술 및 특기 기타 전형 요거를 나한테 유리한 전략으로 짜서 준비해 나가야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최종 합격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저희 슈퍼팁 특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요 부분이에요. 바로 요 부분. 여러분이 목표로 한 부분을 이제 선택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학업 역량과 비교과 역량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과연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교과든 비교과든 높여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그게 진짜 고3이 되어서는 또 입체 평가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유리한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실제로 내가 준비한 내용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요거를 확인해 보면서 유리한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최종 합격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험피플 여러분들께 제가 요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 전공 분야에 맞춰진, 혹은 아직 전공이 없는 친구들 전공도 찾아보고 또 전공 분야에 맞춰진 다음 진로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요런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요 내용들 가지고 또 연습해 보실 수 있겠죠? 항상 요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접한다. 기사를 봤다, 뭐 영상을 봤다, 교육을 받았다 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로 가야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나에게 주어진 활동 수, 우리는 딱 이제 갖고 있어요. 그 활동 수 안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연결시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 활동을 채울 것인지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학교 생활로 이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주제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액티비티, 비교과 설계해서 세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또 이제 참고하시면서 학교 생활도 또 디자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